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늘은 젊은 피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뵙습니다. 상반기 이어서 3분기 베스트 현상준입니다. 상반기, 3분기, 4분기 하면 연간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상준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도파민 터지는 방송 해보겠습니다. 한중입니다. 오늘 도파민 있나요? 네. 그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추석 전에 변동성 한 주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지력의 김정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자, 우리 예지력의 김정기 대표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그리고 갈등, 행복한 고민이 라고 좀 해석이 되긴 하는데요. 먼저 시장 이야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머니 무브 시장이다. 머니 무브 시장이다. 그래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좀 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외인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탈 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좀 돌아왔어요. 이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갈 만한 이제 단기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금, 부동산, 이제 증시.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 대신에 좀 할 수 있는 이제 증시 쪽으로 자금이 조금은 좀 이동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때 맞춰서 외인들도 때 맞춰서 들어와 줬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돈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기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마 다 뉴스를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이제 버블이 아닌 한 2, 3년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좀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어떤 긴축이 아닌 이제 양적 완화로 가는 기조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는 이제 반색을 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재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 어떤 이슈로 좀 해프닝 정도까지로 좀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좀 크게 들어 올려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오늘 이제 외인들은 기계, 제약, 금융, 화학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IT 서비스라든지 전기전자 일부에서 좀 순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장에 대한 또 유동성, 또 확대가 좀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특히 이제 중국 히토류 통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견이 된 부분이고 사실 이미 벌써 시장에서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증시로도 여전히 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예상이 그렇죠. 좀 되면서 코스닥 또 코스피 모두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오늘 모든 종목이 참 많이 올라와줬는데 사실 이전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올라온 적이 한 4월 정도로 제가 좀 추산이 돼요. 한 4월에요? 네, 한 4월 정도에 좀 올라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종목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11개나 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4월 10날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이제 글로벌 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반등했던 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종목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을 좀 즐겁게 좀 볼 수 있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좀 그래요. 준비하신 보고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자료인가요? 이제 코스피 이제 PBR에 대한 좀 자료인데 이전에 코스피 이제 PBR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 이제 저점에서 1.3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봐서 한 3,800선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 3,800선까지는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는데 이전을 조금 보시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가 아닌 이제
처음에 한 1.8배 올라간 좀 폭이 넓은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만약에 이번에 PBR을 넘어가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4,800까지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건 너무 좀 과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3,800선이 어떻게 넘어주는지 혹시 거기서 물량이 좀 나오게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동력이 있어야 3,800을 넘어줄 수 있겠다.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내일하고 모레 좀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호재가 호재의 홍수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3차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호재라고 말했었는데 증시만 놓고 보면 호재지요. 부동산에 강력한 규제가 나옴으로써 이 자금이 금융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거 뭐 숨길 수 없는 우리 시장 부동산 그 증권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한 호재로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이유 또 들여다보면은 우리 실적 2분기의 실적,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호재가 또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 눈에 들어왔는데 추가 질문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현상준 대표님, 기관들의 수급은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보통 이제 1월 이제 그 고점에 오게 되면은 네. 기관들이 좀 관망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외인들이 들어오던가 좀 빠지고 뭐 당연하게 이제 외인 들어오면 이제 개인이 빠지던가 이제 그런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유독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라인을 조금 더 넘어주려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 라인이란 건 뭔가요? 3,800선을 한번 넘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앞서 잘 말씀 주셨는데 3분기에 이제 이어서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꽤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몇 종목이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기관들도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지 그렇죠. 않은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건 파월의 입이었습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장에선 또 환호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진짜 전략적으로 잘 가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 다양한 섹터에서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시장이 쭉 이렇게만 갈 수는 없거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옥석을 가릴 필요 없이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쪽의 섹터를 가려고 하니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시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말을 제가 오프닝 때 했었는데 현상준 대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딱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어요. 진짜 숫자가 잘 찍히는 실적. 그래서 실적을 보시고 진짜 이제 믿을 만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일정에 대한 매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시장에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이슈라든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겠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저점 매수를 좀 하시고 시장에서 지금 3,800포인트 정도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익절을 하시면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은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시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숨 네모다 우리 한중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인버스를 외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죠. 아니죠. 새롭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이제 같다. 시작인 이거 것 무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세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다. 같다. 그러니까 무엇이 네. 궁금하냐면요. 네. 무엇이 이제냐는 거죠. 한국이. 네, 한국이. 우리나라가. 네. 한국. 그러니까 개별 섹터나 업종이 아니라 종목이 아니라 네. 우리 국내 우리나라가 정확히 말하면 섹터는 섹터인데 그 섹터가 한국이에요. 한국이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제 IT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IT 오르면 한국 오르잖아요. 그거라서 그래요. 좀 더 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래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상준 대표님이 다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오히려 저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기간의 수급이 7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간의 수급을 보면 270억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조 가까이네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기간에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기간의 어떤 이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와 함께 기간이 그럼 주로 담은 쪽 또한 역시 반도체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네, 쪽이었나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였나요? 그리- 기간의 그럼 이 심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심리라기보다는 네. 추석 전에 다들 안 채우고 그냥 휴가 떠났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네. 휴가 전날부터 폭주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딱 연휴 끝나고 그때도 폭등했잖아요. 네. 그때 폭등한 거보다 다들 포모 와서 그냥 이제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비중만큼을. 그러면 이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된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그 일단은 패시브 수급들이든 액티브 수급들이든 네.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올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된다. 네,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시나요?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반도체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네. 반도체가 뜨거우면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네, 거야. 그죠.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도체 그럼 나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도 계세요. 그러기엔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온 거 사실아. 많이 많이 올라온 올라온 거 걸 사실아. 사실아?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 지금 올라온 반도체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지 상관하지 말라. 마시라. 어, 느끼실 분들은 지금 주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만 부담이- 올라갈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신 주식하시면 분들은 안 된다. 지금 주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하단에 보시면 네. 이제 시작이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ETF 쪽으로 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좀 컨빅션 갖고 말았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뭐 네. 주저하지 마시고 가격 위치 보지 마시고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가라. 제일 비싼 거 사세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거 사세요. 그래요. 채팅창에 여러분 글 좀 남겨주세요. 글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중현 대표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좀 요 며칠 돌아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반도체는 나 포트 안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 있으실 그 거죠. 제일로 비싸다고 하는 그 반도체가 난 있어 있어.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다음 쪽 섹터를 본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더 사지 말지를 고민하세요. 반도체를. 네, 딴 거 보지 마세요.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거는 그냥 한 비중의 한 10% 20% 정도. 거기에 내 자금을 큰 자금을 좀 집어넣기는 힘들잖아요. 한중현 대표님 네. 그러다 큰 코 다치면 어쩌시려고 이런 아니 분이 다쳐야죠 뭐. 어, 그땐 다쳐야죠. 결국은 좀 뭐라고 해요? 용기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야수의 심장? 지금 이렇게 봐야 무조건 용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되나? 심상치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보시는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결국 확고하게 시장을 평가하시고 그런 용기까지 내도 된다라고 사실 네. 시장이 좀 조정받고 오면 차라리 인버스 쪽으로 가세요.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확고하게 얘기하면 그 근거와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전 사실 추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요. 네. 추석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인버스를 말씀드렸던 거는 추석 앞두고 있는데 굳이 매매하실 거 있냐. 아니 사실은 그런 그게 얘기였잖아요. 역대 우리 주식을 돌아보면 추석 전엔 늘 항상 빠졌습니다. 보통 예. 좀 지지부진했고 근데 그냥 그 정도 피해 가자는 거였지 이제부터 한국 시장 끝났습니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추석이 그 긴 추석이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부터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IT 쪽이 그러면 지금 호재가 얼만큼이 있고 네. 이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나고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적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좀 뭐 얘기하시고 뒤에서 또 다른 얘기 해주시면 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쨌든 대장은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내년도에 이익 전망치가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네. 지금 한 7.5배에서 8배 그 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멀티플 두 자리까지는 본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지금부터도 30%에서 50% 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그 300조짜리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업사이드가 50%라고 이론상 업사이드가 50%라고 하는 거는 개별 소부장 기업들은 최소 2배, 3배, 5배 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소부장 쪽이 그 정도 안 났어요. 그리고 과거 돌아봤을 때 우리 조방원
그리고 금융사 그 뚱뚱한 KB금융조차 2배, 3배가 날아갔잖아요. 걔네 봤을 때 얘네들 아직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심리인데 기술적인 얘기는 어차피 저희 말고도 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심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용비어 첨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CNBC에서 그 Fear and Greed 오실레이터 그 나오잖아요. 네. 이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미국장은 지금 그리드 국면이 아니라 아직도 뉴트럴 국면이고 지금 국내장에서도 이렇게 올랐지만 주변에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코로나 때만큼은 네, 아니죠. 코로나 때처럼 모두가 주식 얘기하는 국면이 분명 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조심해도 되지만 아직은 그 전이라면 지금은 그냥 이 무서워도 그냥 질러야 될 것 같다. 네. 아직까지 그 폭이 많이 네.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접근은 제일 비싼 거 하시라.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뭐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SK 쪽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서 소부장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소부장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부장- 왜냐하면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접근할 수 있으나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몸집이 가볍고 탄력이 더 좋은 난 중소형 쪽이 좋다, 소부장 쪽이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느 쪽 거기서도 가장 많이 오른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도 그냥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소부장 쪽은 가장 안 오른 거 보세요. 왜냐하면 키 맞추기 할 거예요. 소부장 쪽에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네. 어. 다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키를 맞출 것이냐? 2021년 전고점까지.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다가 잠시 네. 후에 또 저희가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키 맞추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쪽이 가장 먼저 네. 움직일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 전략은 공격적으로 가라 이거네요. 네,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상반기는 조방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전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예측 얘기가 나오면 금반지, 반바지 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추석 전에 가면서 반반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 달려갔거든요. 그게 그 의미였군요. 네, 반도체.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무조건- 지금부터 무조건 반반반이가? IT다, IT. 좋습니다. 또 더 이상 뭐 여쭤볼 게 없고 나머지 질문은 저도 드릴 말씀이 네, 없는 것 잠시 같습니다.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또다시 롱이다라고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롱 예,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 그리고 변동성 길어야 한 주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은 앞으로도 에이펙 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거의 동급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한참 더 SK 하이닉스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 업사이드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PBR 1.2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4,000P를 보고 이제 상단은 4,000P 정도를 보고 이제 하반기까지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앞으로도 에이펙 전까지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광물 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에이펙에서 AI 서밋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태원 회장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브리핑을 할 건데 여기 이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서 두 분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채팅창에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반도체 이외에
혹시 만약에 뭐 반도체는 내 포트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다른 쪽을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느 쪽을 좀 보여야 될까요? 채팅창 보니까 조선에 대한 내일은 조선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로 네. 이제 한국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도 반도체가 35%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I라든지 네. 뭐 로봇주라든지 로봇 근데 이 섹터. AI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AI 안에 파생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한국 시장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연계성이 있는 산업군들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찌되었던 AI고 한국 시장에서 IT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AI 포트 안에 담겨져 있는 섹터 쪽으로 맞습니다. 결국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내일은 조선인데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조선도 유효하고 원전도 저는 기저전력 측면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왜 그러냐? 이제 에너지, 이제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기저전력원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전력기기들까지도 이제 단기적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AI와 연계성이 있는 산업군들 그리고 또 반도체와도 또 AI 서버와도 관련돼 있는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럴 때 내가 수익을 못 보면 진짜 언제 주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우리 김정기 대표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늘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률적 사고를 가지고 주식과 현금의 비중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에이펙까지 우리가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관련된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저는 아까 반바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2차 전지도 이제 ESS와 관련해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중국의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한국에서 또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바지 이외의 섹터들 중에 제가 좀 관심 있는 섹터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엔뷰로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M뷰로 엔터 뷰티 로봇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중국 소비 쪽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그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좀 다양한 섹터에 대한 전략. 그렇다면 현금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한 80%까지도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 예, 단기적으로는 80% 정도까지도 주식 비중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국면에서 이제는 앞으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단기적인 기조는 10월 말까지는 최소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파생 시장의 동향을 좀 보면서 포지션을 조금씩 축소하시거나 더 확대하시거나 이렇게 좋습니다. 좀 액티브한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1조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신다는 것은 시장에서 두 가지 지금 전략으로 보고 계시는데 일부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각에서는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기다리십시오라는 전략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론 업종마다는 다를 것 같으나 우리 김정기 대표는 어떤 전략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도 섹터라고 불리우는 AI와 파생된 이 산업군에서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피킹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고점 영역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주가들은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소액으로 실어 가시고 저점에서 아직 횡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전공정이라든지 증착 장비라든지
혹은 뭐 계측 장비 같은 것들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스터디하셔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21년 정도 고점 정도 밴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좋습니다. 뭐 김정희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 세 분께 뭐 전체는 아니고 아무 분이나 뭐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채팅창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채팅창에 지금 이걸 팔게 되면 그냥 써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지금 파는 개미는 이제 주식 못 담겠네라고 돼 있거든요. 초고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주식을 차익 실현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현금을 갖고 있고 이걸 다시 재지임을 해야 되면 가격대에 대해서 만만하게 내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없잖아요. 그럼 과연 차익 실현이 지금 맞는 전략이냐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뭐 짧게 네, 그래, 네, 편하게. 말씀 주실 것 네. 같아서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홀딩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든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든 지수만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지수 결국에는 지수가 한번 부러지는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월봉상으로 아직 캡이 씌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수 추가적으로 계속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중소형 종목들은 계속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분봉을 쪼개서 이제 시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보시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분봉을 쪼개서 보실 때는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 해서 시장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트레이딩하는 종목, 홀딩하는 종목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꺾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포트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두 가지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현상준 대표님 은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굿이라는 또 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들어볼까요?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중현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으세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중현 대표에게 속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또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한, 저 기호 오랜만에 보네요. 무한, 매력, 그리고 편승 세 가지의 키워드인데요. 무한,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현상준 대표가 준비했는데 한중현 대표님, 무한, 우리 시장의 무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 수학기호 같은 무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뭐가 됐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게 잔소리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끊임없이.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하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정희 대표 아실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한 정말 어렵네요. 그래요. 무한은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손을 잡고 오는 22일 엑셀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합니다. 세 회사가 공동 개발한 전용 운용 체제인 안드로이드 XR과 구글의 AI 에이전트인 제미나이가 탑재되는데요. 확장 현실과 AI가 결합되면서 차세대 AI 네이티브 기기의 탄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유럽 통신사 보다폰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AI 생태계의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는데요. 두 축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무한 도전이 글로벌 AI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무한에 대한 섹터는 바로 AI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이슈는 AI입니다. AI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삼성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도와주셨는데 먼저 현상준 대표가 준비한 내용 만나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워낙 섹터가 좀 다변화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AI 중에서도 조금 컴팩트하게 시청자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AI를 좀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또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챗 GPT 그리고 HBM 그다음에 뭐 AI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시장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삼성전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 이제 AI 중에서도 뭐 반도체, 뭐 AI, 뭐 온디바이스 다 이런 쪽에 어떤 수급이 좀 잘 들어줄 수 있겠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AI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IT, 반도체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구글, 퀄컴과 동시 개발하고 있는 XR,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젝트 무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럼 AI 거품 아닌가? 네, 그런 얘기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요거를 딱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그린스펀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옛날 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앨런 그린스펀이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 비이성적 과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더 올랐어요. 한 2, 3년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물론 이제 꼭 비율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파월 의장도 동시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닷컴 버블 때는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껍데기 회사도 많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안정성 있게 한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IT 뭐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버블은 사실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건 아닌가 네. 얘기가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AI가 지금 제일 촉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섹터들이 보시면은 ESS, 연료전지, 전력기기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예요. AI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확대 수혜로 이제 인프라 시장 이거를 좀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력기기도 한 번 더 올라와 줬는데 이전에 제가 진짜 주식 3부에서도 10월 2일이었나요? 제가 두산 테스나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온디바이스 AI를 좀 주목해서 보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AI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주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상준 대표는 온디바이스 AI 쪽을 지금 좀 집중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 질문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고 OX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가볼 텐데요. 먼저 현 시점에서 온디바이스 AI는 아직 수순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쭉 돌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들어오긴 했으나 우리 기대치만큼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은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된다. 현 시점 좀 더 보다가 가도 되지 않을까? 다른 쪽 더 수혜를 보고 담아도 되지 않을까?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모든 의견들을 X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현 시점 X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OX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현상준 대표가 얘기하셨는데 AI 거품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AI 거품이다. 나 동의한다. O. 아니다. X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의한다. 네. 거품 동의한다. 거품 동의하는데 어. 원래 거품이 초기에는 더 간다. 저 마찬가지로. 거품이 있어야 더 간다. 그렇죠. 저도 같은 같은 의견. 거품도 만들고 근데 그 거품이 10년 갈 수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의견 먼저 현 시점 온디바이스 AI 꼭 담아야 한다. OX 저희가 들어봤는데 X입니다. 자, 그 이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한중현 대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꼭 담아야 된다니까. 꼭이라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사실 현상준 대표님도 그 워낙 다른 이제 소위 말 IT 안에서도 소위 말해 코어 그렇죠. 섹터들을 워낙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거를 오늘 또 말씀드리기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온디바이스를 들고 오셨을 거지. 온디바이스는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OX부터 해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제 포장을 잘 하시니까 네. 만약 저랬으면 이거 왜 합니까 했겠죠. 이미 현상준 대표님은 코어 종목으로 50% 100%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라서 이런 거 제시할 수 있는 분이고 만약에 이제 나 아무것도 없는데 온디바이스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한중현 대표는 AI에서 지금 꼭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신규로 한다면 무조건 엔비디아 사셔야죠. 엔비디아 네. 관련. 그냥 엔비디아 사세요. 국내 주식 엔비디아 ETF 국내 상장된 엔비디아 ETF 사세요. 굳이 할 말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굳이 쿠션을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X입니다.
일단 온 디바이스 AI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섹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잠시 후에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래, 맞네, 그걸 사야 되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상준 대표님, 온 디바이스 AI 같이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현상준 대표도 X를 하셨을 거는 같아요. 맞나요? 네, 온가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이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X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워낙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섹터를 이제 그동안 다변화해서 이제 방송상에서 온디바이스 AI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네. 온디바이스 AI도 사실은 다 반도체 쪽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이제 쪽이죠. 섹터가 다 잠시 후 말씀드릴 제 종목들도 있는데 거기도 다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먼저 가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죠. 따라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섹터들을 좀 중요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뿐이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너튜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말까지 4,000포인트 돌파할까? 간다. 대 가지 않는다.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발표를 드리면서 이 부분의 이야기, 4,000포인트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좀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지금 너튜브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에겐 특급 칭찬을, 특급 감사 인사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특급 감사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4,000포인트 그럼 지금부터 10% 오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루에 1%씩 오르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않아요. 제 느낌에. 하루에 1%씩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매력과 편승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먼저 매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김정희 대표님, 매력. 아, 근데 요즘 우리 시장에 매력적인 섹터, 매력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지금 가장 시장의 매력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압도적으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엔터 섹터도 매력적이다. 이제 앞으로 매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터 쪽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렇진 좀 않지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현상준 대표님 매력. 현상준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슈는 뭔가요? 좀 매력이라서 우리 한중현 대표님을 말씀 주신 줄 알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슈는 매력적인 뭐가 이슈가 아무래도 좀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또 이제 제일 수급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섹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IT라든지 그래요. 반도체.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매력의 포인트는 실적. 요즘 실적이 좀 가장 매력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과연 이야기가 맞는지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매력이라는 키워드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IT 업종에 대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대, 주당 순이익은 8%대가량 늘어날 전망인데요. 대형 기술주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되면서 기업 펀더멘탈 훼손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IT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IT 섹터 요즘 시장 속에 정말 투자 매력이 있는 섹터로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매력에 대한 섹터는 바로 IT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IT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중현 대표님 먼저 준비하신 내용들 저희가 들어보고 또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네. 현상준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도 그냥 질문으로 받아볼게요. 두 분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한중현 대표가 어떤 이야기 쪽으로 어떤 IT 쪽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전혀 몰라서 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신 내용 지금 뭐 거품론 그러면- 우려 불구 미국 IT 관련주 폭풍 매수 저렇게 저건 하단에서 있는데- 제가 드린 대본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아니세요? 근데 네. 저것도 뭐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 아닌 주식이 뭐가 있겠냐? 그래요. IT를 떠나서 테크 쪽은 다 거품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거품이 하루 만에 꺼질 수도 있고 소위 100년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품을 논하지 말고 그건 그냥 아카데미에서 논할 거지. 여기 이제 이 시장 정글에서 논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걸 트레이딩했을 때 돈을 벌지 말지 그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IT는 거품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여기서 매매하면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냥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품론에 대해서는 너무 좀 생각하지 마시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네. 말 많이 하면 혼날까 봐 말을 많이 못하겠지만 자 실적 3분기에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4분기에도 IT 쪽에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요. 네. 정정할 거는 3분기는 IT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그래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우리가 굉장히 하이닉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걔네는 HBM이 워낙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제 걔네 영업이 그 포션이 크긴 하죠. 네. 근데 IT 소부장 쪽 그쪽이 문제잖아요. 그쪽은 2분기 때 꽤 많이들 장비 반입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실적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투심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흔들리면 네. 그때가 마지막 매수 찬스일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장비가 입고된 게 딜레이가 된 게 3분기에 들어가니까 4분기에 찍히잖아요. 한 분기씩만 밀렸을 뿐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종목에 관련돼서 접근하는 네. 방법 쪽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장 많이 올라온 네. 종목을 과감하게 들어가십시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 대형주의 때는 뭔지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자, 그러면 그 아랫단 이제 소부장 쪽을 봤는데 소부장은 반대로 가장 안 올라온 네.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네. 키 맞추기가 네.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려면 올라왔던 종목이 멈춰지고 안 올라왔던 종목이 올라와줘야지 키 맞추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제였죠. 전문가님께서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키 맞추기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올라간다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중현 대표는 지금 소부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분이 혹시 누구셨어요? 어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권태민 대표께서 아마 저도 TV 보고 계실 텐데.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왜 키 맞추기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엄청 포인트인데 음. 지금은 종목을 뭘 고르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IT를 골랐냐 안 골랐냐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IT 섹터 안에서 비슷한 종목 골랐다면 네. 어떤 종목 1% 오르는데 어떤 종목 10% 오르고 이러지 않을 거고 한 15%, 16%, 17%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오를 거지. 그러니까 골랐냐 안 골랐냐의 문제일 거지. 이게 골랐는데 거기서 잘 골랐냐 못 골랐냐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러면 뭘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내 매수 버튼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내 심리를 반영하는 거는 사도 될까 말까 그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IT 소부장들까지도 많이 올라간 거 사기에는 우리 사람인지라 회피 성향들이 다들 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본능적으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좀 회피를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안 이해했습니다. 오른 거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네. 이해가 명확히 됐습니다. 자, 그럼 소부장 섹터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움직이는 소부장에서 보면은 네. 장비장 장비 먼저 가죠. 단이 거의 보통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요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만약에 소부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 아니면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의미 없이 의미 없는 그냥 것 같아요. 어떤 섹터든 어떤 네, 종목이든 네.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정말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네. 지금은 종목 픽 장세가 아니라 음. 바스켓 장세예요. 그거를 장세? 그냥 통으로 사냐 마냐의 장세라서 오히려
지금 그냥 ETF 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ETF나 ETN들이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ETF, ETN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사시는 게 괜히 머리 굴려서 그냥 종목 하나 골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성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차라리 신규로 IT에 접근하시고 싶으신 네. 분들 부담이 되신다면 ETF 쪽을 보는 ETF도 것도 그 ETF도 지금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음. 많이 올랐는데도 어차피 가는 국면이라면 같이 갈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IT 섹터 안에서도 이런 쪽은 절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봤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좀 옥석을 가렸을 때 이런 쪽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쪽, 워낙 올라가는 쪽이 많으니까 어느 쪽을 보십시오가 아니라 이쪽은 좀 피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실적이 암만 해도 안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없을까요, 그런 거? 딱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와 근데 그게 또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너무 제가 좀 컨빅션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반도체 IT 섹터만큼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만큼 스터디된 섹터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옥석들이 이미 다 가려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더 알파를 찾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듣도록 하겠고요. 그럼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한번 두 분께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IT 반도체 쪽에 대형주든 뭐 소부장이든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올라가고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쪽을 들어가는 것이 방법인 것 같다. O. 아니다. 그거보다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낙폭과대 종목, 좀 빠져있는 종목 쪽 혹은 아직 덜 올라왔다고 보이는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많이 올라온 것보다는 낙폭과대 야수의 심장보다는 그냥 또박또박 한 걸음씩 쪽을 선택해 주셨는데 김정기 대표부터 어떤 의견이고 어떤 전략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형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측면에서는 3분기에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미달이 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뭘 보셔야 되냐? 4분기 가이던스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EPS 추정치,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는 IT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차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분기에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피킹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사이클이 오는데 이 슈퍼사이클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공정 장비들을 위주로 먼저 사시는 것이 계좌 수익률에는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상준 대표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은 많이 비슷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T 섹터가 좋죠. 그리고 네. 앞으로 더 갈 것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진짜 흔히 표현하는 진짜 옥석가리기가 진짜 필요한 좀 상황이다. 그래서 그래요. 3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물론 IT 종목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을 거기는 합니다만은 무턱대로 그냥 아무데나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어느 정도 진짜 받쳐주는 것 위주로 좀 하셔야지 좀 더 시장에서 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가신다라고 네. 하면은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려온 가운데 3분기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중현 대표가 준비한 이슈 IT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가 준비한 이슈 만나볼 텐데 그 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정기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는 편승입니다. 오, 편승. 이것도 좀 감이 좀 안 오는데 이거 현상준 대표님 편승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무엇인가에 편승된다. 올라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주식에 편승되는 좀 섹터들이 좀 많죠. 좀 보면은 IT도 그렇고 뭐 AI 쪽도 그렇고 이제 계속 그런 섹터들이 계속 연계돼 있거든요. 요새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AI가 가면은 그 안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원전도 같이 들어가고 전력기 이렇게 편승이 되는 아마 섹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싶어요. AI 안에 편승이 되는 어떤 무엇인가 무엇인가 에 이제 뭐 대한 반도체도 이야기가 그럴 수도 아닐까.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편승 그래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네, 그건 좋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중희 대표님 편승. IT의 편승? IT의 또 편승. IT? 그렇죠. IT의 편승. IT에게 무엇이 편승이랄까? AI의 무엇이 편승? 편승 어렵습니다. 그냥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AI 열풍에 로봇 산업이 발빠르게 편승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더한 로봇은 단순한 자동화 단계를 넘어 지능형 노동자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로봇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AI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AI와 로봇 융합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비롯해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ABB 로보틱스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로봇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역시 AI 기반 제조와 물류 로봇 개발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축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편승의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김정기 대표, 로봇 섹터를 좀 들여다보면요, 올 초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였었는데 몇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요즘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김정기 대표 종목 로봇 종목 100%가 넘는 수익률을 이 시간대 말해준 종목이 예,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그렇죠. 클로봇이 예.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로봇 굉장히 뜨겁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5일 근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로봇 사업 인수, 그리고 어디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이 계속 연일 뜨거운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잠시 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일단 좀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은 도입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이 로봇 섹터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금의 확산 측면에서 로봇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장 규모가 휴머노이드 쪽으로 압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아마존에서 이족 보행 로봇 디지 테스트 현장을 공식화했고요. 파일럿에서 이제 초기 양산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쪽 공장 내 활용을 전제로 지금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피규어 AI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형 라운드를 연달아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확대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반사이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한 54%, 글로벌 시장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면, AI 반도체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면 당연히 로봇 섹터에서도 뭐 감속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 뭐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는 시장 파이 자체가,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원 10,000명당 설치된 로봇 수가, 물론 산업용 로봇이지만 1,012대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429대, 10,000명당, 그리고 일본도 419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업 공정에서 로봇 밀도가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어떤 밸류체인에 속한다면, 저는 그게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한국에서도 4월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을 또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참여 기업이 160개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게 지금 기대감으로 가고 있지만, 원래 도입기에서는 여러분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시다시피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 양산에서 더 많이 쓰인다는 뭐 액추에이터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부품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특히 클로봇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로봇 섹터 아직 룸이 더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로봇 섹터 아직도 룸이 더 있다. 뭐 김정기 대표가 그때 클로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예, 9월 첫 방송에서 그렇죠. 제가 9월인데 예. 9월인데 지금까지 110몇 %가 네, 맞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오네요. 지금 하단에 클로봇 117.74% 9월 3일 날 방송하고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클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들도 그래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비교적 덜 올라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그래서 타 종목에 비해서는 또 많이들 올라온 다른 섹터보다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궁금한 게 다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앞서 좀 남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남아 있다라는 양의 부분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1년 신고가를 갱신했던 대장주가 신고가 갱신을 해야지 저는 이 모멘텀이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특히 하이젠 RNM이나 액추에이터 앞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로봇 손과 관련해서 이제 구동 장비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관점에서 액추에이터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감속기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물류 로봇 쪽에서도 그리고 협동 로봇 조립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로봇을 양산하는 이 양산 측면에서도 지금 특히 또 웨어러블 로봇 쪽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로봇들은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냐? 일단 우리가 AMR을 생각을 해보면 물류 로봇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율주행에서 많이 쓰이죠. 네. 그러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클로봇이 가장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 순으로 부품들도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웨어러블까지 같이 합세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주라면 그 인더스트리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스켓으로 사는 이런 기관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룸이 더 남아 있다. 그런데 신고가를 갱신하는 뭐 오늘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오히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 또 제가 잠시 후에 한 가지를 가져왔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로봇은 보면은 사실은 옥석 가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의 함께 어떤 조인이 되어 있느냐. 요 부분을 좀 많이들 체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정기 대표만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따로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또 봐야 되고 시장 점유율.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로봇 섹터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도입계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시즌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이런 감속기라든지 좋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상준, 한중현 두 분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로봇 지금이라도 내 포트에 담아야 된다. 갑자기 한숨 좀 고민의 눈빛이 막 나옵니다. 로봇 지금이라도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O. 아니다. X. 기타 의견, 다른 의견들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X.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먹어야 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남아 있다고 했는데 X입니다. 이건 현상준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주식 주가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죠. 네. 근데 로봇주가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흑자 나오는 부분이 몇 기업이 안 되죠. 뭐 로보티즈라든지 현대모백스라든지 이제 몇 개 기업밖에는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게 좀 로봇주가 올라가는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IT라든지 반도체, 뭐 AI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올라가는 가운데 로봇주가 이제 편승을 해서 같이 한번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적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로봇주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대감만으로만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물론 앞으로 잘 가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흔들리거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들의 이제 상단에서 내려오는 부러지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새롭게 들어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한중현 대표도 X입니다. X라는 것은 지금 내 포트 안에 담아야 한다면 O, 아니라면 X였는데 네. X입니다. 혹은 기타 의견도 X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담아야 할지도 사실 모르겠고 일단 담는다고 해도 네.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처럼 그냥 슈퍼사이클인 것 같으면 지금에는 올라타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1월 달에 저희 방송할 네. 때 우리 그때 네, 제가- 1월에 올라왔던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올 한 해를 지배할 네.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그때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그리고 10월이니까. 그때 이후로 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거의 관짝 부시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까지 부활할 줄은 그 그렇죠.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온 게 사실 노란봉투법 물론 이제 그때 빌미가 있었지만 사실상 주가가 좀 튀기 시작한 거는 최근이었거든요. 네. 9월 말 10월 초 완전 최근이었는데 최근에 뭔가 완전 새로운 이슈가 있었느냐는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4.5일 근로제 그리고 테슬라 정도 테슬라? 볼까요? 근데 그거는 네. 그냥 한 몇 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이슈니까 왜 이게 지금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편인데 제가 오늘 몰빵한 게 KNR 시스템이라고 네. 로봇 종목이에요. 그게 오늘 상한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추천을 드리면서도 사실 이걸 추천드리지만 이거는 실적 베이스로 보는 건 아니고 수급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본 거지. 저도 좀 실제로 제가 회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실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로봇을 포트 안에 담는다에 대해서는 잘 포트까지는 모르겠다. 아닌 것 모르겠다. 같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죠. 네, 그러시죠, 뭐. 그러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 앞서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 연말까지 4,000 돌파할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간다. 무려 82%가 연말까지 4,000,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다 4,000, 82%, 그리고 못 간다가 18%입니다. 짧은 코멘트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정기 대표한테만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기 네. 대표님, 많은 80%가 넘는 분들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예전으로 말하면 주도 섹터는 역시 IT인가요? AI인가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압도적으로 반도체고 반도체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섹터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도입기에 있는 섹터는 다시 한번 또 기대감으로 또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였던 본업에서 훌륭한 종목들이 그래요. 또 받쳐주는 흐름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표를 마쳤는데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모두 행복하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또 알아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상준 대표님, 오늘 또 탑픽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현상준 대표가 선택한 종목들 선별 기준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늘 거래량과 모멘텀. 거래량과 네. 모멘텀, 이슈, 모멘텀. 네, 모멘텀, 이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중현 대표님, 대장. 대장. 네, 늘 그 섹터의 네, 대장. 네. 그 섹터의 대장을 봐야 되는 이유 짧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이유요? 현 시점.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 대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라도 담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대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대장도 있고 어떤 걸 담을지 그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종목으로 저희가 네. 준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입니다. 역시나 실적과 모멘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상준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거래량 그리고 이슈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거래량과 실적 아까 말씀하셨죠? 거래량하고 이제 모멘텀, 모멘텀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도 괜찮고 거래량과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퀄리타스 반도체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런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 전송하고 연산 최적화 필수 IP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CXL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초미세 공정에 적합한 고급 IP 기업이다 보니까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고속 처리 신호하고 저전력 구동 동시 시연이 가능하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보시면은 네. 제가 항상 오. 거래량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거래량을 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시장에서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보시면은 7월 달에 잠깐 좀 관심이 좀 있다가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되며 강한 거래량들이 좀 붙여주고 있죠.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한 번 더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보게 됐고요.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 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 봤더니 주봉과 월봉을 그쵸. 보니까 뭐 이제 시작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키 맞추기도 뭐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2025년 초반에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19,500원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뚫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1차적으로 25,000원 목표가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 첫 번째 종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한중현 대표의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는지 공개합니다. 한중현 대표 대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대장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설마 네. 설마 맞았습니다. 하이닉스를 선택하셨네요. 올해 하이닉스의 연간 이익이 한 40조쯤 나올 것 같습니다. 40조쯤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 연간 이익이 이제 한 지금 컨센서스로는 한 50조 정도로 잡혀 있긴 한데 이 50조가 조금 공격적인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정을 하면 한 대략 한 내년도엔 45조 정도의 이제 이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거의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멀티플 10배만 줘도 450조의 밸류에이션이 나와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300조거든요. 그러니까 300조에서 450조면 여기서 플러스 50%, 여기서 업사이드 50%를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낙관을 가정한 거고 SK 하이닉스가 이만큼 업사이드가 열려 있으니까 다른 소부장들도 괜찮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래요? 이 뒤에 나오는 그 종목이 두 이제 번째 종목. 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화된 그런 그럼 두 번째 거라고 종목을 보시면 될것 한번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채팅창에 중현이 형 1억이야?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아, 센스가 엄청나시네요.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글 하나씩 올라오는 거 보면은 센스가 엄청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중현 대표 SK 하이닉스 저희가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정기 대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정기 대표는 실적과 모멘텀을 선별 기준으로 선택하셨는데요.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는 SPG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체 정밀 그 감속기 분야에서
산업용 그리고 로봇용 감속기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성형 그리고 하모닉형, RV형 이 3종 정밀 감속기를 하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감속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일본 회사가 글로벌 1위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용은 이제 국내에도 이제 SBB 테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SPG가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일단 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0%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실적은 뭐 단기적으로 3분기 안 좋아질 수 있지만 4분기 내년에 가이던스가 좀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SPG가 이제 오버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홀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네. 한 연간으로 한 60억에서 8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좀 창출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SPG 아직도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P 차트 네,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보여드릴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장기 매물대입니다. 장기 매물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장기 매물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면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상승 이탈하는 관점에서 직전 고점, 이 신고가 레벨에 물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룸이 좀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좋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조정받더라도 지금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유입됐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상승 모멘텀이 AI의 확산과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이런 부품들, 정밀 네. 감속기 하위 부품들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종목 SPG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들 또 찐 종목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현상준 대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 선별 기준 이슈 거래량 모멘텀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KH 바텍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보셔서 확실한 어떤 포인트,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외장 힌지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폴더블 폰이라든지 네. 트라이폴드 이쪽으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자장비 성과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힌지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3분기 매출도 65% 지금 증가하게 되면서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116%나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다. 삼성전자 에이펙 정상회의 가운데서도 트라이폴드에 대한 이제 공개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향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제 본격 양산과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네, 볼까요? 위치 한번 확인하고 네, 있네요. 차트 한번 KH 볼게요. 바텍.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좀 7월 달에 좀 잠깐 관심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이에요. 주봉도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월봉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일단 14,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는데, 네. 뭐 1차적인 가격이고 15,000원, 16,000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11,500원 짜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KH 바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이 세 분이 말씀하신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거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한중현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 두 번째가 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라는 선별 기준인데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한중현 대표의 프렉스 반도체 레버리지네요. 네. 일단 근데 저거를 많이들 모르세요. 네.
이 ETF가 상장돼 있는 걸 다 그러니까 코덱스 반도체 저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누가 쓴 건가요? 이쪽은 제가 쓴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IT를 갖고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라면 네. 저라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코덱스 반도체의 2배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ETF의 2배를 추종한 ETF입니다. 저거를 일단은 비중을 채워 두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IT 뭐 개별 개별 종목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그건 이제 취사 선택하시고 일단은 포트에는 어느 정도는 저거랑 하이닉스 정도는 갖고 계셔보시라.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담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2개 합쳐서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한 30%에서 35% 되니까 네. 그거랑 비슷하게 30에서 35% 정도 일단 세팅을 하시는 게 맞은 게 딱 시총 비중만큼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하셔도 저게 이제 그냥 곱하기 1배가 아니라 곱하기 2배다 보니까 그 퍼포먼스가 실제로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한 번 올 때마다 5% 10%씩은 그냥 우습게 오를 거라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중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또 기대되는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DI입니다. 선별 기준은 실적과 모멘텀이라고 하셨는데 DI를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DI 같은 경우에는 버닌 테스터, 이 후공정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클로복과 함께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테크윙이었습니다. 그 종목 또한 80% 이상 상승을 했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개별 칩 다이에서 이제 미세 바늘로 이렇게 전기적 특성으로 선별 검사를 하는 장비고요. HBM 적층은 메모리에서 한 장이라도 불량이 나면 전체가 다 불량이 나기 때문에 고속 선별을 하는 건데 이제 DI의 버닌 테스터는 웨이퍼에서 통과한 칩을 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만든 뒤에 이제 고전압의 어떤 스트레스를 먹여서 걸어서 초기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과 관련해서 HBM3E까지 거의 독과점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HBM4의 퀄리피케이션을 DI랑 유닛 테스트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크윙은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급진적으로 날아갔지만 DI는 비교적 조금 덜 상승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저는 직전 고점 상승 신고가 랠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HBM4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기대 실적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HBM3E 5세대 장비 실적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I까지 우리 김정기 대표가 준비한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진입 가격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상준 파트너의 탑픽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1,500원입니다. 이어서 한중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김정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SPG인데요. 매수가는 29,000원에서 현재가 사이, 또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DI입니다. 매수가는 21,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17,0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녹록지가 않네요. 그러면 바로 세 분 바로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안내를 먼저 도와드리고 남는 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드릴 수 있는 종목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오늘 시원하게 노하우 드릴 테고요. 네. 그리고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오셔서 제가 늘 급등주를 드리고 단기적으로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내일도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들어오셔서 노하우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등주 매수하는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비법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한중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포트폴리오 굳이 필요 있을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오늘만 살고 네. 그날 사서 그날 팔자. 오늘도 딱 하나만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한 종목인가요? 네. 오늘 또 개별주 딱 한 종목 이야기. 그러면 오늘 또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10분 합니다. 10분 정도. 정말 딱 한 종목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요즘 김정기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재밌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일단 이 변동성 장세에서 빛날 핵심 유망주 오늘도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또 반도체 종목 제가 찍어드리고 엄청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 오늘 종목 핵심 유망주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좋습니다. 자, 김정기, 한중현, 현상준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는데요.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 세 분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안내 말씀을 살짝 드린다면 오늘 세 분과 함께하는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개편 다음 주부터 시즌3 수익률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버라이어티한 사이즈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세 분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는 다음 주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수요일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제작진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